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흑석동 아크롤리버하임 2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은 27억 정도, 대략 6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작구에서 대장단지라 불리는 아크롤리버하임까지도 마이너스 6억 정도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중심부에서의 아파트 가격 역시도 지금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크롤리버하임 21억에 12월 29일 날 거래가 됐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 살짝 또 23억, 2억 정도 오른 수치로 가고 있고 최고가는 27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작구 한 달 거래 상관을 보면 아크롤리버하임이 확실히 6억에서 4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대림 아파트 3억 2천, 사당 우성 3단지 3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11억 5천, 아크롤리버하임 역시도 7억 2천, 롯데캐슬 에디폴에 역시도 6억 3천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동작구에서도 매매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동작구 대장단지가 흔들리는가? 이거 단순히 동작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우르는 모든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금 이상 징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 포인트는 전체적인 중심부 가격이 균열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붕괴될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서초구 매매가 현황을 봐도 반포자이가 2억 5천, 그리고 잠원현대가 2억 정도, 아크로리버뷰 1억 9천 정도. 3주일 상간의 거래인데도 억 단위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어떨까요? 일주일 거래 상관입니다. 서초구 반포 서밋이 13억 3천, 아크롤리버뷰 12억 4천, 아크롤리버파크 11억 5천. 이 동네는 거의 전세가가 떨어지면 10억 이상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10억 이상 빠지게 되면 아무리 중심부라 해도 매매가가 더 이상 버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강남 상구에 깃발을 꽂으면 이전에도 없었던 시세 차익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서서히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시장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혹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설 이후에는 더욱더 이런 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수요자들 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3% 정도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한 상태고 오히려 농협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지만 시중은행 자체가 가상금리 자체를 포기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스탠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담대 금리 낮춰준다 하더라도 조금 개미 눈꽃만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물 거의 9만 건 가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은 계속해서 가격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5대은행 주담대 내려봤지 0.15% 내렸습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어마무시 대출 땡긴 사람들은 이 정도 내려서 원금 이자 후폭풍에 대한 어떤 압박감 제대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72%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혜택,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느낌 제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물음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5% 상태인데 1월에 미 연준이 얼마나 기준금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가타부타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지만 미 연준이 아주 강고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 물가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파월이 트럼프의 신호를 제대로 수신해가지고 주파수,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결 쪽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
인상을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요. 보호무역 관세가 지금 뭐 트럼프가 간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보호무역 장벽을 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2월은 확실하게 풀 악셀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서 물가가 미국이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한국도 역시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3%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아마 2월 달은 더욱더 금융변화 변수가 더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결 내지는 또 미국의 어떤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봐서 인상할 수도 있는 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을 따라라 금리 인하의 선봉장을 자처한 이 트럼프 역시도 지금 각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쭉쭉 끌어내릴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책 자체가 이 국내 이 미국인들이 가격 선택권,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틀 만큼의 어떤 이 저가 제품들이 수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관세 두드려 맞으면 뭐 걔들 이마에 붙여 있는 가격표가 완전히 뭐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1월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올 한 해 한 차례 딱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정도로 지금 미국도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하지 못한다. 결국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의 파월의 대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뭐 어찌 보면 트럼프의 정책과는 좀 반하는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 금리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지금 하루빨리 제조업 부활시키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대부분 한국이 선점하고 있는 기술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맹이라는 어떤 결착점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행정명령 때문에 한국의 어떤 도움이 절실한 그런 관계인데 역시 한국이 이 트럼프가 부여하는 이 관세 부분 얼마만큼 피해갈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일 것 같고 10%에서 20% 사이 대략 뭐 많이 관세를 맞는다면 한 17%까지 예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여하튼 협력 파트너로서의 어떤 한국의 위상은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절대 한국을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 높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2025년 내려갈 거라는 전망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담대 금리는 굉장히 고금리 이전의 모습과 뭐 다를 바 없이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 보일 것 같고요. 트럼프의 인하 방향과는 반대로 인플레 불안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한국 금리 상황이 환율과 금리로 인해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10% 정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1월에 엄청난 반등세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부분이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도 다우, 나스닥, S&P 500 역시도 엄청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발과 함께 반등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꺼내놓은 이 관세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유보하는 어떤 입장이어서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증시 시장도 그렇고 지금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월 달에 보합세 혹은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2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이 상황들이 대반전을 이룰 것 같고 지금 니콜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뭐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전기차 부분은 지금 이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니콜라가 전기차 아닙니까? 28% 정도 폭락하는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파산 또는 매각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테슬라가 거의 뭐 전기차 부분은 다 먹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파산 위기로 28% 폭락하는 니콜라의 어떤 모습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어떤 이 해체와 재편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학개미들 뭐 대부분 테슬라 등 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29일, 애플 30일, 구글, 아마존 각각 4달 4일에서 6일까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또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시장은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실적에 따라 또 엇갈린 운명이 나올 것 같고, 금융시장의 반등을 위해서 관세도 어떻게 보면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신세계, 롯데 뭐 수렁에 빠진 이커머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업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커머스 부분에서 확실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롯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유통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삼성반도체 역시도 올해 뭐 기술력 차이가 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뭐 인텔을 다시 제쳤다는 뭐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뭐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다시 올라서기 위한 그런 대기업들의 확실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과 주식 쪽은 조금 약화 현상 뭐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금과 비트코인은 뭐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큰 변화의 틀 안에서 보자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시장, 특히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대조정기를 맞을 가능성 높겠고요. 대기업의 이런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까지도 잠식해서 들어올 가능성 높고, 결국 불확실성을 물고 있는 이 경기 침체 부분, 이게 지금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완전히 꼬로박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외 변화의 엄청난 파고, 이게 가장 큰 변수고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들 잘 살피시면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 부동산 시장, 특별히 금융시장과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시장, 또 국채시장, 여러모로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직면한 어떤 전통적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확실히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조정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못하면 경기 침체와 함께 맞물린 이 가치 저하의 속도는 더욱더 풀악셀을 밟을 정도로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